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번역가 엘버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제가 올해 유튜브를 좀 더 부지런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일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 제가 좀 더 바쁘게 살아야죠. 왜 유튜브에 보면 What's in my bag이라는 콘텐츠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콘텐츠 형식이 주로 뷰티 쪽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쓰는 화장품 소개 겸해서 찍으면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젠 거기서 조금 확장돼서 꼭 뷰티가 중심이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 가방에 드는 물건을 소개하면서 내 일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콘텐츠 기능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인사이트를 주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What's in my bag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 생각을 해봤는데, 애초에 저는 일을 집에서 하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가방을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나갈 때 가방을 챙기긴 하지만 애초에 나갈 일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What's in my bag 이라는 콘텐츠 유형이 가방에 뭐가 들었나, 난 어떤 물건을 갖고 다니는가 보여주는 콘텐츠로 시작됐지만, 이게 조금씩 변형되면서 내가 갖고 다니는 물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방처럼 매일 쓰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일할 때 인터넷 창을 많이 띄워놓잖아요. 자주 가는 페이지를 즐겨찾기, 그러니까 북마크로 저장해 놓기도 하고요. 저도 번역을 할 때 사전이나 일반 인터넷 검색용으로 인터넷 창을 항상 띄워놔요. 일단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고 생각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정보인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하는데 자주 쓰는 페이지는 북마크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놓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What's in my bag에서 살짝 틀어서 What's in my bookmark라는 주제로 제가 작업할 때 매일 쓰는 페이지랑 여기에 관련된 인터넷 브라우저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제가 작업할 때 항상 띄워놓는 창인데요. 저는 북마크에 FAV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자주 가는 페이지를 다 넣어놓고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열어놓고 시작해요. 이렇게 창을 한꺼번에 열어놓으면 좋은 게, 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찾으려고 했던 도구가 항상 같은 위치에 준비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이렇게 창을 한꺼번에 열어놓으면 단축키로 내가 원하는 도구를 찾아서 바로 쓸 수 있어요. 단축키를 어떻게 쓰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아래에 이렇게 키보드를 띄워놓고 설명해 볼게요. 윈도우 기준으로는 컨트롤하고 숫자 1부터 9까지 단축키를 누르면 그 위치에 있는 탭이 열려서 바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컨트롤 1, 컨트롤 2, 3, 4, 5, 6, 7, 8 하고 뭐 하나 더 만들자면 컨트롤 9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저의 FAV라는 폴더에는 총 8개의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맨 끝에 구글 검색용으로 탭을 한 개 더 띄워 놓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 국어사전입니다. 소스 언어도 언어지만 번역가가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은 타겟 언어로 된 텍스트잖아요. 저는 영한 번역을 하는 번역가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탭에는 국어사전을 갖다 놨습니다. 모국어라고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찾아봐야겠더라고요. 전에 있던 직장의 팀장님이 맞춤법 고수라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사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 가져오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 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출처가 적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있는 정보가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사전보다는 국립국어원보다 네이버 사전을 더 많이 씁니다. 네이버가 더 빠르거든요. UI,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네이버가 더 편하고요. 그런데 굳이 북마크에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을 넣어놓고 이렇게 자주 보는 거는, 국립국어원 사전에서는 옆에 내가 찾은 단어의 앞뒤에 있는 단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왼쪽에 인저워휘라고 내가 찾은 단어 앞뒤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죠.
왜 종이사전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종이로 된 사전을 볼 때 내가 찾은 단어도 볼 수 있지만 그 단어 앞이나 뒤에 있는 단어도 볼 수 있잖아요.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고를 때도 그렇고요. 저처럼 번역하는 사람은 또 이런 데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전을 자주 가는 페이지에 놓고 쓰는 겁니다. 다음으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어문 규범입니다. 이것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주 쓸 일이 없는 게 좋은 페이지예요. 제가 이 페이지를 자주 보는 이유는 기존 번역이 없거나 내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일 때 외래어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례를 찾으려고 보는 거거든요. TM에서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한 번역이나 고객님이 이미 확인한 번역을 참고해서 그 표기법을 따라가는 게 편하지 표기법을 새로 찾거나 하려면 그렇게 번거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할 때 이 페이지를 볼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첫 스타트를 끊는 작업이면 정확한 표기법을 써서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뭘 할 줄 모르면 몰랐지 할 줄 아는 걸 대충 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라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거든요. 물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용례가 아니라 어문 규정에 있는 외래어 표기법을 뒤져서 작업하고요. 네 번째는 네이버 영어 사전입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쓰는 걸로 따지면 뒤에서 얘기할 구글 검색하고 투탑이라고 해도 될 정도일 거예요. 여기서는 영어 사전 자체적인 기능도 많이 쓰지만 예문 기능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번역이라는 게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절대적으로 뭐가 맞고 절대적으로 뭐가 틀리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번역문이 있는 예문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걸 보고 영감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게다가 작업할 양이 많은 날에는 피곤해서 뜻은 아는 단어인데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하나, 어떻게 풀어 써야 하나 이런 게 막힐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도 이 번역문이 있는 예문이 영감을 받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부산대에서 제공되는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입니다. 옛날에는 이 페이지를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썼는데 이 페이지가 사실 상업용 용도로 쓰면 안 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번역의 맞춤법은 다른 데서 검사하고 있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작업 일정을 올리는데 주로 그 작업 일정하고 같이 올리는 짧은 글을 여기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어 맞춤법이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해서 우리가 원어민이어도 다 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스팅을 하기 전에 여기서 뭐 잘못 쓴 게 없나 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짧게라도 하루에 한 번씩 짧게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맞춤법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제 작업 일정 안내가 올라가는 업무용 인스타그램은 영상 마지막 부분이랑 제 유튜브 채널 정보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 페이지는 thesaurus.com이에요. 티저러스를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thesaurus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됐네요. 이 페이지는 4번에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답이 안 나올 때 주로 찾고요. 저는 번역할 때 영어 사전에서 찾은 뜻이 타겟 언어를 읽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어 사용자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을 때 소스 언어인 영어 유의어를 한번 거쳐서 번역하는 노하우를 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노하우는 아니고요. 저도 어디서 주워듣고 익힌 거일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몇 달 전쯤인가 네이버 영어 사전에도 유의어 검색 기능이 생기긴 했는데 저는 아직 이 페이지에서 유의어를 찾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페이지는 파파고입니다. 당연히 제가 번역을 다 파파고로 돌려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번역이라는 게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번역이라는 건 없다고 하긴 했지만 그 테두리가 정말 타이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숫자죠. 그리고 제가 주로 번역하는 영어에서는 큰 숫자를 나타낼 때 밀리언이나 빌리언 같은 수사를 쓰잖아요.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 소수점 숫자를 붙여서요. 저는 그런 걸 확인할 때 이 파파고를 씁니다. 번역의 정확성 측면에서나 번역과의 신뢰도 측면에서나 틀리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숫자만큼은 파파고에서 꼬박꼬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번역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작업할 때는 일단 머릿속으로 이게 몇인가 생각해보고 팝하고의 숫자를 돌린 다음에 이거를 대조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팝하고도 이런 걸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덟 번째로, 그리고 실제 작업할 때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탭에 오는 페이지로 챗GPT가 있습니다. 챗GPT는 최근에 추가한 페이지인데요. 게임 번역 같은 걸 하다 보면 문어적인 표현 말고 주로 대사로 구어적인 표현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구어적인 표현은 구글에서 검색해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자주 있는데 챗GPT는 이렇게 실용적이라면 실용적인 표현을 정말 잘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구어적인 표현을 찾을 때는 챗GPT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따로 북마크에 넣어놓진 않았지만 항상 맨 끝에 따로 띄워놓는 페이지가 있는데 바로 구글입니다. 크롬 위에 있는 주소창에 검색어를 쓰면 이걸 곧바로 구글에서 검색해 주는데 작업할 때는 9번째 탭을 구글 검색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단축키하고 친해져야 하는데 여기서 팁으로 단축키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Alt-D라는 단축키인데요. 크롬이나 엣지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Alt-D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주소창에 주소나 검색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어를 쓰고 엔터키를 누르면 다이렉트로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죠. 저는 이런 단축키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번역 작업할 때는 마우스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다 키보드 위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탭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있으면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할 거 없이 컨트롤 더하기 숫자로 내가 원하는 탭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일을 빨리 해서 좋으실 게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소개해본 노하우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백 말고 제 북마크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작업하면서 쓰는 도구는 무엇인지 하고 어떻게 쓰는지 영상을 통해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시는 팁이 있으면 댓글로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번역과 프리랜서 또는 저의 취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크리에이터 엘버트입니다. 본업은 번역가고요.